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세상 어느 나라가 노숙인한테 하루에 밥 한 끼 공짜로 주면서 스마트폰까지 쓰라고 지어줍니까?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노숙자를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지방에 살다 보니까 노숙자가 있긴 한데, 잘 보기 힘들어요. 노숙자분들. 물론 이제 번화 같은 데 보면 볼 수 있는데, 이 서울처럼 약간 좀 다수의 분들이 노숙을 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서울 가면 약간 느끼는 게, 그 다수의 노숙자들, 뭐 지하철 입구나 아니면 역사 쪽에 있는 분들. 물론 예전에는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많이 좀 개선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구서울역 기억하십니까? 서울역. 그 구서울역 자리 가보면 노숙자분들 그 라인을 쫙 서가지고 그 신문지하고 이제 박스 깔아가지고 앉아 계신 분들. 지금은 안 보이는데 그게 안 보인다기보다는 장소를 옮겼죠.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노숙촌도 있는 거라고 했어요. 노숙촌. 이게 뭐냐면 노숙자분들이 이제 마을을 형성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울은 노숙자가 많은 거예요. 엄청 많죠.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들은 그 노숙하시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보면 어떤 생각 듭니까? 여기 수도권 사시는 분들 있죠. 살면서 노숙자분들 이제 뭐 누워 있는 거나 술 마시는 것들 아니면 뭐 모여 있는 것도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보면 어떤 생각 들어요? 왜 저러고 살지? 사지 멀쩡해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뭘까? 가족들 보기 좀 창피하지 않나? 어떡하다 저렇게 됐지? 그 생각 안 드나요? 물론 노숙하신 분들은요, 먹고 살만한데 노숙자가 되신 분들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집이 부자인데 돈이 많은데 노숙 생활 해야겠다는 분들은 없어. 다 사정이 안 좋은 분들, 전부 다. 뭐하다 잘 안 된 분들. 뭐 사업이 망한 분들, 그런 분들이 다수예요. 근데 그 생각보다 노숙자분들이 살아가면서 큰 불편함을 못 느껴요. 특히 서울이나 이제 저 인천 부평역이 제가 알기로는 노숙자의 성지라 들었습니다. 노숙자의 성지.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곳이라. 그래서 노숙자가 가장 많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어디서 들었냐면 그 노숙자분들을 전문적으로 이제 취재하시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노숙자분들이 취재하다 보면 여기가 가장 좋다고, 부평역이 노숙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왜 좋냐고 하니까, 일단 첫 번째는 근처에 이제 수도가가 많아서 세수하기 좋다. 화장실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근처에 공원이 많아서 더울 때 햇살 같은 거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지자체에서 그 노숙자분들한테 먹으라고 이것저것 지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숙 생활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집도 절도 없이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리고 냄새나고 가져올 거 아닙니까? 돈 나올 때도 없잖아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되지? 이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노숙자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이제 듣다 보면 생각보다 노숙 생활에 만족을 하는 거예요. 만족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노숙 생활에. 아, 이 생활 좀 접어야지. 이 생활 끝내야지. 아, 언제까지 이러고 살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오히려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뭐. 이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생각보다 이제 노숙자분들한테 지원이 많이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린 뭐 식사 같은 것들, 아니 음료수나 아니면 뭐 지원금 이런 것들 들어오다 보니까 그 뭐 잠자리 문제가 있지 다른 것들은 불편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노숙자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예, 노숙자. 그래서 아마 서울이나 수도권 사시는 분 노숙자분들한테 지원한다고 하면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실제로 노숙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노숙자가 많아진다는 거는 도움을 호소하는 인구가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잖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노숙자분들한테 식사를 배급하는 그런 후원 단체도 요즘에 후원금이 안 들어와서 무료급식을 해주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해요. 웬만하면 여러분 노숙은 하지 마시고 노숙까지 해야 되는 단계까지 가지 마시기 바랄게요. 네. 한번 노숙을 하면 못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한번 그 노숙자 생활을 하신 분들은 5년, 10년, 심지어는 50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50년. 와, 노숙 생활만 50년. 난 밖에 나가서 하루만 있으라고 하면 진저머니 나는데 그 생활을 짧으면 3, 4년, 긴 분들은 40년, 50년까지 하신 분 있어요. 길바닥에서 평생을 다 보낸 분도 있어.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때 기초수급자여서 비슷한 내용 좀 알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아는 동네 형님도 있었고요. 기초수급비 70만원이랑 고기, 쌀, 우유 지원에 만족을 했는지 그 형님은 선언도 안 됐는데 일할 생각을 안 하더군요. 대화 몇 번 섞어봤는데 말 안 통합니다. 놀고 먹으려고만 하더군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보통 여러분 기초생활수급자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하면 임대아파트입니다. 임대아파트. 왜냐하면 임대아파트는 보통 형편이 어렵거나 이제 좀 근로환경이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 근데 이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안 좋은 게 뭐냐면 한 번 기초생활수급 받은 분들은 계속 받습니다. 계속. 이거를 어떻게 자기가 노력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라의 지원 안 받겠다고 이렇게 마음먹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부모가 만약에 뭐 일을 못해가지고 다쳐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이 되잖아요. 그게 자식한테 좀 똑같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식도 일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부모님이 뭐 사고나 아니면 장애를 얻어가지고 기초생활수급 자기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부모님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의 지원을 받잖아요. 나라의 지원을 받다 보니까 그게 자식한테도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 자녀분들도 이제 나라의 지원받는 게 익숙한 거야. 일할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기초생활 수급비 70만 원이면 적게 나오는 게 아니네요. 이게 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껴 쓰면 생활이 가능해요. 기초생활 수급비. 그러니까 몸 아픈 데만 없으면 70만 원 생활이 가능해요. 인디 아파트에서. 공과금 한 10만 원 내고 밥은 대충 떼고 가면 생활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치만 안 부리면 생활이 가능해요. 이 생활이 익숙해지니까 사실 일하기 싫은 거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저분들이 자립을 안 하고 자꾸 나라의 지원을 받으려고 하는 걸까? 왜냐하면 내가 돈을 벌잖아. 돈을 벌어서 수익이 좀 늘어나잖아. 그러면 나라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조건을 박탈시켜버리죠. 나라에 더 이상 지원 안 해주죠. 이분들이 가장 무서운 건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무서운 거는 뭐 일을 못한다 이런 것보다 내가 일을 해서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박탈당하는 거. 이거 박탈당하면 다시 복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있어요. 이분들한테 일종의 약간 사형선고 같은 거죠. 그래서 일을 안 하는 경우 있어요. 그리고 보통 기초생활수급 받는 분들이 뭔가 교육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뭔가 많이 배웠다거나 정상적인 어떤 그런 교육 환경이 잘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망끈이 짧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 나라의 돈은 검은 돈이라고. 나라의 돈을 쉽게 생각해서 안 된다고. 그 말씀 드렸잖아요. 웬만하면 나라의 돈을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나라의 돈을 한번 받으면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고. 그 돈맛에 빠져가지고.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기초생활수급비. 근데 저렇게 사는 것도 자기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뭐 쪼들리긴 해도 일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요. 왜냐
모든 사람들은 일하기 싫잖아요. 출근하기 싫잖아요. 남 밑에서 구박 들어가면서 일하고 싶지 않잖아. 어떻게 보면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돈으로는 좀 부족하겠지만 적어도 자기들이 사치만 안 부리면 연명하는 생활은 가능하단 말이야. 이게 특별하게 크게 돈 나갈 때가 없다면, 아껴 쓰면. 그래서 저분들 마인드를 보통 사람들 이해하기 힘들어요. 저분들은 그냥 그런 거예요. 가늘고 길게 일 안 하고 어, 그냥 수급비 나와가지고 그냥 쥐어짜내면 생활이 가능하니까. 저분들은 그리고 이 기초 수급비를 수당이 아니라 나라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 월급이래요, 월급. 월급을 얘기합니다. 월급 날렸다고. 아, 진짜예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예전에 임대아파트 근처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거기 온 손님이, 오늘은 좀 돈이 좀 많으시네요. 자주 오는 손님이고, 술 많이 드시고, 술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 뭐라 얘기하세요? 나 오늘 월급 탔다. 아, 어디 회사 다니시나 보네. 아니, 그거 말고, 나라에서 주는 월급이 있어. 아, 그게 뭐예요? 물어보니까. 나, 기초생활 수급자잖아. 매달 며칠 되면 돈 주거든. 우리 이거 월급이라 한다. 하면서. 아니, 씨, 일도 안 하는데 무슨 월급이야. 그분들은 월급이란 말이 입에 붙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생활품들은 월급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외상비, 이제 자기가 사는 이제 아파트 마트에 외상비 갚고, 외상비 갚은 기념으로 또 술 사먹어요, 그걸로. 술 사먹고 또 돈 떨어지면 외상 달고. 그래서 이분들을 보통 사람들이 좀 이해하거나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웬만하면 내가 얘기했지만, 나라의 지원을 안 받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 고생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으면. 근데 일을 해야 돼. 인간이 일을 안 하면 나태해져요. 일을 안 하고 살고 싶지만. 그리고 동기부여가 안 생겨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안 생깁니다. 어떻게 보면 일한다는 건 행복한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왜냐? 내가 뭔가 내 능력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는 거고, 내가 그걸 통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고, 그리고 그 의식주를 해결한 돈으로 남는 돈으로 미래 구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나는 행복이라 생각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요즘 일하는 것도 힘들고 좀 또라이 같은 사람도 많긴 하지만, 누구는 일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뭐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말씀드리면, 뭐 나라의 지원 받을 수 있어. 뭐 내가 어렵고 이제 힘들면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 내가 나라의 돈을 받더라도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더 이상 이제 나라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 엄연한 사회인으로 거듭나겠다. 나도 나라의 어떤 복지나 제도의 어떤 힘을 받아서 나 같은 사람도 어려운 환경에서 딛고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렇게 뭔가 나라의 지원금 받아가면서 일 안 하고 그냥 뭐 놀고 먹고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내가 누군가한테 손 안 벌리고 떳떳하게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